50년 넘게 비밀 창고에 봉인됐던 미국의 지상 핵실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핵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류가 왜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번쩍하는 섬광 뒤로 거대한 이중 버섯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핵폭발 지점에선 불기둥과 검은 구름이 계속 솟구칩니다. 지상 3,700m의 핵이 폭발해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은 북한 5차 핵실험보다 830배 강한 TNT 8.3메가톤급 위력입니다. 이보다 폭발력이 4만 분의 1 수준인 실험은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지상 핵실험 210여 건을 초고속 촬영한 영상 가운데 일부가 기밀 해제되면서 공개됐습니다. There were originally about 10,000 films. We've located about 6,500 of them.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70여만 명이 숨지고 대를 이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듯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핵무기가 실전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cubation time for cancer. It takes a long time for cancers to develop once you have inhaled or been exposed to these radioactive elements. 방사성 물질 방출 위험 탓에 지상 핵실험은 1963년, 지하 핵실험도 1996년 이후로는 금지돼 사라졌지만 북한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북한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최첨단 정찰 위성을 또 발사하는가 하면 주민 대피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도쿄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첩보위성을 탑재한 로켓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위성은 20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첩보위성은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지상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안전保障と危機管理の観点からですね、必要な情報収集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ので。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이 첫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 정찰위성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일본은 모두 7개의 첩보위성을 갖춘 감시망 체계를 구축했는데 지금까지 12조 원을 투입했고 북한의 동향을 한층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키타현 오가반도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진 대피훈련에 익숙한 주민들이지만 처음으로 미사일 대피훈련이 실시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개의 첩보위성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일본 위성들이 수집한 정보를 일부 받을 수는 있지만 자체 정보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입니다. 대통령의 상징 장소처럼 돼버린 대구 서문시장을 둘러싼 친박 김진태, 비박 홍준표 후보 간의 논쟁에 이제는 김관영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태극기 집회로 이름을 알린 김진태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대구 서문시장 출정식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 좋은 글씨 안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김 후보를 어린아이 취급했던 홍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지우지 않고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이나 번복한 보수들이 다 모여서 정권을 만들면 그거는 박근혜 정권이 이기가 아니죠. 새로운 정권. 두 사람 사이 논쟁에 김관용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문시장에서 팥죽을 팔았다며 시장의 애환도 모르는 손님들이 싸우니 어이가 없다고 갈라쳤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상북도 지사가 고향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국회개혁, 원유철 후보는 한국형 핵무장론, 신용환 후보는 청년부 신설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고 김진 후보는 좌파 집권 저지, 안상수 후보는 300만 일자리, 이인재 후보는 통일 대한민국을 내세웠습니다. 9명의 후보 가운데 6명이 가려지는 1차 컷오프 결과는 내일 오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애국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의 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김진태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 의리의 사나이 김진태, 태극기 시민의 친구 김진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김진태와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 안보가 튼튼한 나라. 둘, 법이 살아있는 나라. 셋,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는 나라. 넷, 제대로 교육하는 나라. 보수의 아이콘, 미래의 아이콘이 되다. 조인 투모로우. 하나된 보수, 유일한 대안.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잠시만 좀 진정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15분 동안 얘기하느라고 1억 원 냈습니다, 여러분. 1분에 700만 원이 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으셔야 됩니다. 네,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졸지에 대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절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여기서 밀면 안 됩니다. 절벽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에 비해서 경험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전직 초선의원, 안철수, 이제 두 번째, 보궐로 들어와서 1.5선, 제가 그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젊다고 너무 어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저하고 동갑입니다. 제 아들 둘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꼭 손자를 봐야지만 대통령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최서원의 국정농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180석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는 대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제가 공두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딱 1년 전 우리 당 대표, 도대체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작년 총선을 그렇게 참패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어땠습니까? 우리 당이 어땠습니까? 무조건 대표만 욕할 것도 압니다. 아닙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이념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세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 좌파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내주면 오늘처럼 애국가 불러보지도 못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태극기 많이 들고 오셨는데 이번에 또 정권을 뺏기면 태극기를 흔들기는커녕 잘못하면은 관공서에 걸어놓기는커녕 태극기에 노란색 리본이 달린 국적 불명의 깃발을 걸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셨죠? 지금 의정활동 6년 차인데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제일 빡시다고 하는 이거는 좌파가 아니고 좌익도 아니고 공산당입니다. 통진당 이석기하고 싸워서 당까지 해산시켰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난 민노총 폭력 사태, 경찰관 때려부셔, 경찰버스 다 때려부셔. 그 장본인은 조계사에 숨어들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도 잡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스님들이 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법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래도 저는 그 종교 앞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론하고도 싸웠습니다. 주요 일간지 유력 언론인의 비리를 밝혔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하면서 그렇게 언론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싸워왔더니 저에게 돌아온 것이 뭔지 압니까? 강경 친박 결사대. 저 이제 친박으로 그만 불러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셔서 이제 민간인이 되셨는데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을 돕고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제 우리 당에 친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처음 19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MB 대통령이었습니다. 저 열심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4대강 자원외교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틈만 나면 꼬투리 잡고 지지 밟고 그렇게 배신하는 것이 그러면 여당 의원이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도 그 친박 굴레 좋습니다. 그 주홍 글씨 안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 안 맞습니까, 여러분?
단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죽지 않으려고 그 발버둥 치는 배신자들은 이미 한 번, 두 번, 여러 번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꿈꾸는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우리나라 역사상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4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법이 살아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법이 살아있는 나라.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럼 고영태는 조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영태 녹음 파일, 태블릿 PC는 끝까지 덮고 이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태극기를 든 시민들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도 보고 싶습니다. 고영태도 조사하고 태블릿 PC에 조작된 것도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번 탄핵도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검찰 출신인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개혁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좋아합니다. 만만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김진태가 드디어 법사위 간사를 그만두겠구나. 대선 쫓아다니느라고 법사위에 안 들어오겠구나. 제가 아무리 바빠도 법사위에는 꼭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런 확실한 법의 파수꾼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초선 때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중북 저격수였습니다. 맨날 사람 죽이는 걸 별명으로 달고 다니기가 그래서 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바꿔주십시오. 보수의 아이콘에서 미래의 아이콘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진태입니다. 이니셜로 JT. 오랜만에 영어 좀 씁니다. 이니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는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당 경선 후보 9명은 처음 한자리에 모여 연설 대결을 했고, 국민의당은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단합해 좌파 정부를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극수주의자입니다.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 그 사람들을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국가 불러오지도 못하고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보 위기가 부각됐고 망나니 정권을 두고 철저한 안보를 다시 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형 핵무장을 완성시켜 북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후보는 후보 전선에서 사퇴를 요구합니다. 구멍이 뻥 뚫린 국가안보 뻔뻔하게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하는 문책입니다. 문재인 후보 그 강성 귀족노조 민주노초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개혁과 세대교체 주장도 나왔습니다. 패권 정치의 형성인 비례적 해제를 반드시 폐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젊은 지도자만이 대한민국을 나간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도 대거 참석해 지지 후보에 대한 연호와 반대 후보에 대한 야유 등으로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1차 컷오프에서 6명을 추리고 20일엔 다시 4명으로 경선 후보를 압축합니다. 김진태! 이분이 나오면 또 한호승을 치게 됐습니다. 자, 박수 칠 준비! 한호지를 준비를 하세요! 김진태 의원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집니까? 꺼집니다! 촛불이 비가 오면 꺼집니까? 꺼진다! 네, 이렇게 자주 보니까 좋죠? 이거 정부에서 가족 같죠?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이제 도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 보니까 김진태 의원 인기가 대단하네요. 태극기 집회에서. 저기서는 영웅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때 3월 1일이거든요, 전날이. 제가 저때 거의 가 있었어요. 아, 태극기 집회에 네.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양쪽을 지금 예. 광화문 사이로 할 때 왔다 갔다를 해봤는데 이 소개를 하면은 김진태 외치는 소리에 연설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쉿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기에서는 대스타고 영웅입니다. 이 사실상 저기 모인 사람 중에서 어찌 보면 50대 초반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연설도 질문식입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스타카토식으로 탁탁탁 하면 굉장히 많이 호응을 끌어내요. 김평호 변호사와 김진태 의원 가운데 누가 더 인기가 좋았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의원이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예. 지금 망토를 안 둘렀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망토를 아예 맞춘 것 같아요. 딱 해서 일반 태극기 하나를 두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태극기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심지어는 짙은 선글라스 낀 이 군복 입은 이 여성들이 호위무사로 이렇게 같이 딱 에워싸가지고 아주 마치 큰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어요. 지금 저 망토 나오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사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나 참석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과거 여당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도 김진태 의원이 초창기부터 혼자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처음에 떴던 것이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작년 11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바로 나오고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지지자층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그때 처음으로 그런 촛불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냈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지만은 초창기부터 지방은 지방, 서울이면 서울 여러 군데 계속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제 법조계 출신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배반한 반기문 전 총장을 대신해서 차차기 대통령으로 옹립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인기가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간 날도 여러 친박 의원들보다도 특별히 김진태 의원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듯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진태 의원이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그런 게 고무돼-가지고 아마 저런 행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에 도착했을 때도 네. 다 마중 나온 사람들 가운데 김진태 의원과 가장 길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지지, 박사모의 지지, 그 열기가 김진태 의원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김진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네요. 그동안 그 차디찬 거리에서 아무리 탄핵 무효를 외쳤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분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에 대해서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애국 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다음에 3가지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분열된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유와 법치가 숨쉬는 제대로 된 나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의 첫 번째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택으로 찾아가서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순교자에 비유하면서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호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인 지난 14일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평우 변호사. 예. 인사 좀 드리려고요. 어떤 연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연락할 방법은 없는데. 예, 저희가 그러면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번. 죄송합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바로 그런데 김 변호사가 지난 15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14일 당일 다시 호출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간다는 이야기를 통지를 받기 전에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많은 취재진이 방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에 박 전 대통령이 내준 경호차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차는 또 네, 선텐이 돼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매우 밝았으며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의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아이고 정말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을 순교자 잔다르크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제가 순교자 박근혜 이런 그 타이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불란서의 잔다크라는 성인의 이야기가 참 탄핵 판결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끝까지 승복하지 않은 김 변호사는 방송 다음 날인 16일 집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 변호사의 방문에 대해 경호실 측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SBS 여자분께서 어떻게 이호관입니다. 고통을 겪으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칩거를 이어갔습니다. 집안을 드나드는 차량은 꾸준했습니다. 누가 타고 있을까 궁금한데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할 인물들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상황 어땠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외부의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있었습니다. 낮 1시 50분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돌아올 때 타고 왔던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운전자 외엔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2시간쯤 뒤엔 뒷자리에 가림막을 친 채 돌아왔습니다. 짙게 썬팅이 된 데다 가림막까지 쳐 있어서 누군가 타고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누군가 탔다면 박 대통령이 탔던 차였던 만큼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사일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림머리를 담당한 정송조 원장 자매와 이영선 경호관, 유영아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공개적으로 다녀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고 한 말씀 가세요. 해주세요. 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리무진이나 경호차는 짙은 썬팅에 가림막을 한 채 하루 한두 차례씩 조용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인사들이 타고 다닐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임계를 낸 사람은 이제 7분인데 7명. 선임계를 안 내고도 돕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가 않죠. 오늘 자택 주변은 경찰이 어제 여러 제한 조치를 내린 덕분인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에서 SBS 원종진입니다.